한동훈, 유승민, 원희룡, 나경원 수치는 이런데요. 그 서영주 대변인. 네. 제가 어떤 일부 기사 혹은 뭐 친윤들의 생각을 봤더니 여기 보면 몇 면들을 봤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윤 대통령과 한번 만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 뭐 유승민 의원 뭐 말할 것도 없고 비윤으로 치면 나경원 의원도 과거 전당대 당시에 뭐 연판장 논란도 있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만 제외하면 누가 당대표가 돼도 비윤이 되기 때문에 이게 친윤의 고민이다. 상대당으로서도 동의하세요? 뭐 그렇죠. 뭐 현상적으로 보면 원희룡 전 장관 자체만 그나마 친윤에 속하는데 원희룡 전 장관도 친윤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후보군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기에 뭐 이철규 의원이 들어가 있다면 친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분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열심히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 발의하면서 그 친윤 그룹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보면 전체 응답자와 국민의힘 지지층을 봤을 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어떤 룰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1인 1위 2위가 바뀔 거는 같아요. 단연코 1위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1위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될 것인데 2위 자리는 누가 될 것이냐. 만에 5대5가 됐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7대3, 8대2 계속해서 어떤 이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줄여간다면 원희룡 전 장관이 2등으로서 2인 체제에 있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뭐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마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2인 체제로 정해놓은 거 보면 결국에는 용산과의 어떤 국민의힘의 관계들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좀 호흡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저는 원래 지금 5대5까지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한 8대2로 마무리될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심과 여론조사를 섞은 게 8대2 정도로. 8대 정도 됐을 때는 한동훈, 원희룡 2인 체제의 그림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일단 친윤 쪽에서는 그래서 어제 뭐 심평 변호사가 대항마를 뭐 본인 주장이랍니다만 황우여 현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꺼낸 듯한데 이런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전직 국민의힘의 당대표였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경험했었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전당대 신묘한 스킬을 보여주셨거든요. 뭐냐면 5등짜리를 당대표 만드는 스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그냥 은연중에 이 사람이 나의 지지 후보다 이걸 밝히는 방식이 보통 대통령의 선거 개입인데 1등부터 4등까지 다리 부러뜨리는 방식으로 선거에 임한 거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고 했어요. 그리고 왠지 또 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바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몽둥이 들고 나타날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되면 내가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흘리잖아요. 저는 분명히 지금 누가 나오면 또 앞에 순번에 있는 사람들 또 다리 부러뜨리려고 몽둥이 들고 나타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다리 부러뜨리러 나오지 않을 후보로는 뭐 윤상현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 같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준석 의원 얘기는 최진문 교수님. 만약에 지금 만약에 줄을 세웠을 경우 이런 사람들이 유력한데 뭔가 과거처럼 용산의 입김으로 순위를 바꿔서 누구를 앉힐 거다라는 게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그 주장이죠. 본인도 이제 그렇게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김기현 대표도 이제 이준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로 그 당시에 뭐 5위 정도 했었는데 그분을 이제 당대표로 선출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강하게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날 때는 김기현 대표가 대표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는 저는 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게 왜냐면 지금 이번에 후보로 올라온 사람은 한동훈 지금 물론 본인은 지금 뭐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나 상황으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점에서는 그렇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함께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물론 이제 검찰 내에서 했지만 그리고 거의 뭐 한 몸이라고 봐도 무관할 만큼 가까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양측이 다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당원들에 대한 지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몰고 갔을 경우에 올 수 있는 후폭풍을 그러면 대통령실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적당히 타협하는 손에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이고요. 이준석, 김기현 두 사람의 사례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사례로 그대로 이렇게 대입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어지는 논점과 다 관련이 있는 게 최근에 황우여 현 비대위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전당대회 때 2인 지도 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데 반장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부반장이 대표되게 이렇게 2인 투톱 체제 어떠냐, 이런 룰에 대해서 당내에서 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지도부가 6번 바뀌었다고 해요. 4개월에 한 번씩 바뀌니 네.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잖아요. 오랫동안 좀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리더십 있게 안정적인 것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내셨던 것 같고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과 그런 또 거다. 한 가지는 이제 흥행성도 보고 있습니다. 절충형 얘기를 보면 약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위시를 대비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부통령처럼 그 얘기는 뭔가 2인자를 내세워서 끌어내린다는 얘기인가? 집단 지도 체제도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 봉숭아 학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절제와 포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절충형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걸위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 말은 이거 2인자가 갑자기 1인자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최근에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용 이거 황우여 비대위원장 아이디어 아니냐라 했는데 저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그래픽이 하나 있어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당대표 뽑혔어요. 누군가 뽑혀서 그랬다고 치자고요. 이제 최고위원회를 국민의힘이 열 텐데 1위 대표 앉고 2위 부대표 앉아서 뭔가 당대표에 주목되는 걸 분산시킨다. 근데 옆에 최고위원들이 앉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앉았을 때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앉는다고 쳤을 때 누군가가 뭐 친윤 쪽에서 이 견제 세력들을 다 앉혀서 이렇게 룰을 세 판 짜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도 있고 만약에 이렇다면 다음 화면으로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저 황우여 위원장이 제안한 저 룰에 대해서 이거 이번에는 한동훈 견제하려고 2인 체제 거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상당히 뭐 심증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부통령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이끌어갈까요? 그리고 이런 체제가 있나요? 보통 이제 보면 어떤 국가에 보면 대통령과 총리가 이제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거 있습니다. 내치, 외치 뭐 분담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예. 사실은 당에서 이렇게 1등과 2등 하는 경우는 아마 2016년도에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 이제 집단 지도 체제 하면서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2등 누굽니까? 서청원 최고위원, 그다음에 3등 김태호, 뭐 그다음에 이인재, 김을동 매일 싸웠습니다. 매일 아마 치고받고 싸우고 나중에는 뭐 서류 집어 던지고 나가고 아주 그냥 가관이었어요. 추억의 인물들이네요. 네, 말씀을 그런 하시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결국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뭘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부대표가 저는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게 결정이 날까요? 예. 저쪽 민주당은 지금 완전 단일 체제잖아요. 조국 혁신하도 마찬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회의에서 잠깐만요. 우리 좀 회의 끝나고 할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은 약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 소수 이 의석을 가진 약자예요. 여의도 권력은 민주당한테 그렇죠. 있습니다. 여의도 권력은 지금 민주당이 정말 단일 대우로 정말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논의하느라고 시간 걸리니까 그거 한다. 또 논의가 이게 모아지지도 않고 맨날 싸운다 그러면 이게 뭐 자멸하자는 이야기죠. 저는 황우여 위원장이 어디서 저는 아이디어를 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언급할 게 있는데 이거 사진 처음 보네? 라고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전 위원장 목격담이 올라왔는데 아예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진 요청에 응한 듯하고 최근에 이제 비슷한 옷차림에 또 여기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자택 주변으로 추적이 되는데 한 전 위원장의 목격담 이제 한 대략적으로 손가락으로 해라봐도 한 6, 7차례 되는 것 같고 새로운 사진이 올라왔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의 분석은 이거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용 아니냐. 혹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당화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1인 거의 이제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를 공고히 굳혀가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뭐 당대표 부대표 뽑고 이렇게 하면 설왕설래하면 어떻게 여당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맞설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아까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
반면에 천목회에서는 실은 누군가가 들어오지 않도록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뻔하다. 정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런 2인 체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비한계 한동훈을 반대한 사람들도 어대한을 인정한 거예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대표가 한동훈이니까 난 한동훈을 반대하니까 부대표라도 만들어서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체제가 과연 효과적이고 지금 여당이 한 표면은 야당은 2표 아니겠습니까? 예. 1당 2로 맞서 싸워야 되는데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공격하고 있는데 여당은 방어한다고 뭐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가? 과연 이것이 안정과 흥행성에 있어서 타당한 것인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2인 체제라고 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과연 성립될 수 있을까? 성립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2인 체제가 성립되려고 한다면 지금 후보자들이 박빙이어야 돼요. 뭐 한동훈 45, 뭐 원희룡 뭐 44 이런 식으로 박빙이 된다라고 하면 둘 다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그 오케이가 될 수 있을 텐데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만약에 2인 체제가 고집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권의 지지자들 한동훈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지한 사람들이 오히려 결집이 돼가지고 격차가 훨씬 날 거고요. 예. 예컨대 뭘 생각하면 되냐면 반에서 1등하는 사람이 90점 맞았어요. 그런데 2등한 사람이 40점, 50점 맞았다고요? 그러면 반 학생들이 야 1등하고 2등하고 한두 수 차이니까 똑같이 공부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럼 2등이 딱 나와가지고 야 이거는 뭐 이렇게 푸는 거야. 수학 문제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풀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부대표가 만약에 이런 체제가 됐을 때 부대표가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망신만 당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전당대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그 룰에 대한 뭐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의 반발 얘기와 함께 그 지금 전당대 돌아가는 상황까지 길지 않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점점 더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